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CPI가 높게 나왔다는 점, 그다음에 이제 중동 문제로 물류 대란 걱정이 된다면서 이제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개별 종목으로는 테슬라 악재 이제 2차 전지주가 뭐 나중에는 이제 낙폭을 줄이거나 했습니다만은 테슬라 문제가 되면서 또 2차 전지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밀리면서 이 역시 또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2017년 이후에 코스피가 8일 연속 하락하는 네 번째 경우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9일 연속 하락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주초에 좀 반등 나올 확률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제약주 일부, 그다음에 이제 해운주 물류 대란 관련해서 해운주, 그다음에 곡물주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지수 관련 주들은 뭐 방어해 줄 만한 종목들이 등장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좀 하락 종목이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뭐 내용들을 보면 우선 코스피는 8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에 네 번째였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9일 연속 하락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초반에 이제 낙폭을 줄여서 거의 플러스로 돌리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다른 뉴스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밀려졌는데, 8일 연속 하락 이후에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낙폭의 절반 정도는 만회하는 반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반등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을 압박한 요인은 CPI 결과, 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전부 다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죠.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3월에 금리 안 내리겠구나. 이런 분위기 만들어지면서 연말에 금리 내린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게 좀 어려워지겠네 라고 이제 판단하면서 고점 대비 지금 150포인트, 이미 150포인트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비슷하게 오늘 그 내용이 확인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3월 이하는 정말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매도 요인이었고요. 다만 이것 때문에 빠진 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장 초반에 이제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근데 또 악재가 좀 겹치다 보니까 플러스로 못 돌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뭐 테슬라 관련해서 세 개 재료가 이제 나왔는데 그 허츠라는 렌트카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전기차를 2만 대 팔아버리고 이제 그 내연기관차로 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객들이 전기차를 잘 안 탄다. 그리고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수요에 좀 문제되는 건가? 이런 어떤 우려. 여기에다가 이제 인건비 상승에 따른 어떤 수익성 문제, 그 다음에 베를린 공장을 2주 생산 중단하는데 그 이유가 홍해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밀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또 2차 전지주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빠질 때 2차 전지주들이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한동안 했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이제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중동 문제,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홍해를 위협하는 후티의 이제 본진을 공격했다더라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자칫 중동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들은 갈립니다. 이번에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잘못 잡으면 바이든이 재선에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장중에 조금 낙폭을 줄여서 플러스로 돌리려고 했던 분위기에서 이재료 나오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물류 대란 유발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을 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유난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들이 우리만큼 빠진 데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유난하게 많이 빠졌는데 뭐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양봉이긴 하지만 빠졌죠. 올해 들어서 첫날 빼놓고는 계속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블록딜 넘기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뭐 터무니없이 빠지진 않고 또 오늘 장 초반에는 또 플러스까지 돌리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제 저점 오늘 저점 거의 버티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면서 물동량이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운임료가 비싸질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해운주들이 급등을 하는 이게 사실 흥하해운이 상각하는 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흥하라는 단어가 아시아에서 흥하는 그런 이제 이거서 아시아를 중점적으로 운항하는 데거든요. 근데 하여간 이게 좀 뭐 아시아에서도 물류 비용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상한가 같고 반면에 이제 YG엔터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급락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 블랙핑크 재계약한다라는 뉴스만 딱 내보내가지고 주가 급등하게 하고 또 개인들 참여하게 한 다음에 그 개별적으로는 계약이 안 됐다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때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이제 매수했던 투자자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YG 같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저가를 이런 가운데 이제 신저가 경신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수급은 우리 증시 수급 때문에 낙폭이 더 컸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제 기억에 외국인이 8일 연속 선물 매도한 사례가 몇 번 없거든요. 어쨌든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는 날은 전부 다 빠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이제 금융투자가 기관이 매도하는 날이 또 그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수급이 돌아서 줘야 이제 시장이 매도가 끝났구나라고 보는데, 저는 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피크는 지나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규모 면에서. 근데 피크 지났다라는 건 돌아선다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점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거를 좀 철저하게 활용을 하는, 이용해 먹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판단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들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뭐 흥하해운이 순매수 1위인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순매수 2위까지도 해도 100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은 매수의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매도도 사실 뭐 대량으로 한 건 아닌데, 뭐 대형주들 전부 다 이제 웬만한 대형주들은 좀 왼쪽에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 매수한 거라고 하면 뭐 조선주나 뭐 기계류의 어떤 종목들 뭐 이런 것들 좀 매수하는 거였고, 기관들도 오늘 뭐 매도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왼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방산주라든가 해운주라든가 또 조선주라든가 중공업주 이런 쪽으로 좀 매수를 해서 뭐 전통의 어떤 수출주들 쪽보다는 조금 이제 다른 류의 어떤 종목들, 시가총액이 낮은, 그러니까 최상위 대형주 쪽보다는 단계가 좀 아래 있는 종목 쪽에 지금 집중을 했고요. 외국인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동진 세미캠을 오늘 되게 열심히 담았고, 그 외 업종으로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은근히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 두 업종을 매수하고, 반면에 이제 그 2차 전지주 쪽은 주로 이제 매도 쪽, 엔터와 2차 전지를 매도 쪽으로 가져간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봐서 이 업종은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 없이 그냥 2차 전지는 팔았다, 매수 쪽은 그냥 골라서 담았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정리해보면 CPI 공개 이후에 미국 시장은 정작 차분했잖아요. 뭐 이제 금리는 3월에 안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아직까지 희망은 안 버리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CPI 몇 번 더 볼 수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CPI가 좀 튄 것 같다, 12월에 어떤 지표를 올릴 만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차분했는데, 이게 이제 빅테크가 버텨지는지, 그러니까 버틴다는 얘기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시가총액 1위 경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못난이 경쟁, 빠져서 경쟁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가 올라가가지고 이제 1위로 잡아주는, 또 엔비디아가 계속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두세 개 정도가 좀 플러스를 내주면서 버티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는 9일 연속 하락은 2017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초에 어쨌든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근데 보통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나면 후유증도 크듯이 연속 하락하고 나면 좀 그러니까 반등도 되게 거칠게 막 등락 나오면서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윗방향의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오늘 특징은 제가 뭐 제약, 해운, 곡물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약도 사실은 뭐 한미 쪽 계열의 종목들 말고는 이렇게 아주 세다 싶은 종목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선별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ADR하고 제가 지수를 동시에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파란색 선이 지수인데 빨간색 선은 ADR이거든요. 지금 ADR이 훨씬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다음 주 중반 정도 되면 ADR은 82면, 코스피 기준으로 82면 과매도거든요. 코스닥은 75가 과매도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면 코스피는 과매도로 갈 것 같아요. 뭐 그 사이에 급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근데 지금 지수 위치가 지금 2,500 정도 되는데, ADR 상으로 보면 지수가 지금 중소형주는 2,300대에 해당되는 주가에 있는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대형주 말고 일부 대형주들이 지수를 만들어줘서 그렇지 종목들은 되게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얼떨결에 딸려가서 많이 빠진 실적주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지수보다 먼저 저점을 잡고, 지수는 많이 빠져도 버티면서 이제 조금씩 이거 물량이 어느 정도 다 빠져나왔구나 싶은 종목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좀 센 종목들 이런 것들도 잘 찾아서 적당하게 또 이제 분산해 놓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에는 이 ADR 데이터를 되게 자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상 좀 많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아직 과매도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과매도 쪽으로 가고 있어서 종목들별로는 좀 추려나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 마지막 PPL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활용법 알려드렸죠. 아침에는 뉴스 보고서, 이게 증권사 보고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 쭉 올려드리는 거 있고, 점심 때나 낮에는 여기 올려드리는
이제 오늘의 증시라는 어떤 오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시장 조정 요인 세 가지다라고 해서 1시 반에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마감하고 나서는 데이터, 예, 요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시장이 이런 통계가 오늘 적용이 됐구나 이런 것들 등등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시면 그 일주일에 기업 분석 보고서 2개,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강의 2개, 그 다음에 이제 멤버십 전용 브리핑 3개 이렇게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 하루에 1,300원꼴 정도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게 이제 다시 원리 치료되는데 한번 가입 이력이 있으시면 나중에 얼마가 인상이 됐든 일기 그대로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니까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동안 좀 귀찮으셨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 버전 또 열심히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또 많이 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